쏠림 현상 나쁘다고 안 봐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의 이게 특징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2차 전지 생태계를 알아야 돼요. 테마는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내리는 타임을 언제 잡느냐는 거는 시장이 얘기를 이미 하고 있다. 내가 처음에 원칙 정했으면 그 원칙대로만 하시면 그러면 아쉽지 않다. 오히려 그런 매매가. 자, 그러면 요즘 일단 그 말씀하신 그 2차 전지 3대장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네. 뭐 LNF, 에코프로, 네. 에코프로비엠 관련한 주식들 엄청 올랐죠. 뭐 그 외의 주식들도 그렇고 2차 전지주의 이쪽 섹터에 네. 아주 화려한 그 폭죽이 터지는 파티였는데 이게 이런 쪽으로 시장이 쏠리는 것 자체가 부정적이라고 보시는 분도 있고 어쨌건 주도 섹터가 하나 이렇게 나올 때 시장이 전체적으로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 좀 의견은 갈려요. 저는 뭐 쏠림 현상 나쁘다고 안 봐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의 이게 특징이에요. 주식시장은 당연히 쏠려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혼자 튀면 괜찮은 시장이고 2차 전지 소재 쪽이 튀면 나쁜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2차 전지 생태계를 알아야 돼요. 먼저. 그러니까 전기차 빼놓고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잖아요. 2차 전지가. 그럼 배터리를 조립해서 만드는 회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뭐 SK온 뭐 이런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 무슨 소재, 양극재, 음극재 뭐 막 이렇게 이제 그거 만드는 회사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뭐 분리막서부터 다 중요하지만 양극재라고 하는 게 배터리의 성격을 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재 중에 중요한 소재란 말이에요. 양극재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극재를 만드는 회사가 세트 메이커보다 더 센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밑으로 하면 거기에 기초 그 원자재 되는 뭐 리튬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된 회사가 진짜 여기가 진짜 센 거고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 현상은 우리가 얼핏 보면 배터리 회사가 배터리가 제일 위에 있고 이렇게 밑으로 된 것 같지만 밑에 있는 게 더 센 그러니까 소재 단위. 예, 그게 더 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미국에다가 무슨 공장을 새로 내서 미국의 뭐 IRA 법안대로 뭐 이거 중개사인 거 안 되고 뭐 북아메리카에서 나온 뭐 소재해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막 한다고 가정해도 소재가 없으면 그러니까 배터리 회사가 돈 버는 건 그 나중에 문제고 일단 소재가 뭐가 돼야 그 다음에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쪽이 빠른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뭐 AI 챗봇이나 다른 것들은 손에 잡히는 게 없는데 배터리는 손에 잡히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실적.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무슨 이게 PR도 높고 하지만 어쨌든간 실적이 손에 잡히잖아요. 그냥 이 배터리도 오래된 거 아닙니까? 배터리가 뭐 갑자기 된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이게 BBIG 할 때도 배터리 있었어요. 그 전에도 배터리는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검증이 여러 번 필터링이 되면서 이제 남을 회사만 남아있는 상태가 된 게 배터리고 배터리에는 어느 정도 생태계가 구축돼 있어서 그걸 흔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입장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배터리에 각광을 하게 된 거예요. 관련주에. 왜냐하면 딴 거는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미래가 안 보이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질문 많이 제가 받아요. 아 이게 이제 금리가 오르고 그러면은 가치주가 됩니까? 그래서 제가 가치주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꿈을 사는 데예요. 그래서 가치주가 잠깐은 될지 모르지만 가치주가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기가 막 계속 어려워요. 그럼 우리가 이제 깜깜한 지하실에 갇힌 거예요. 거기 이렇게 볼펜 구멍만한 데서 빛이 들어오면 얼마나 강렬하게 그렇죠. 보이겠어요. 시장이 어려울수록 시장은 꿈을 쫓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모양새를 잘 갖춰 있는 게 그게 2차 전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AI 챗봇이나 그 AI 챗봇, 로봇 뭐 이런 게 다 한 묶음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이제 한 묶음으로 보는데 이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너무 이렇게 논리적인 접근이나 이성적인 접근을 하면 이건 못 사요.
이것도 옛날부터 있었어요. 뭐 우리가 집에서 야, 너 자장가 좀 틀어줘. 이거 해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쭉 있는데 우리 일상 언어를 인식하는 언어 인식서부터 시작해서 무슨 단순하게 티켓 파는 거 이러다가 이제 쥐가 뭐 스스로 생각해서 인간한테 조력을 해주는 로봇까지 하는데 그거 가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근데 주식시장은 먼저 가요. 반영을 그러니까 한다. 아직 멀었습니다. 타령을 하면 주식을 못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일단 사요. 같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새로운 패러다임이 던져지면 일단 해라. 근데 대장주에 해라. 변두리로 가지 마라. 대장주로 하다가 그러면 미친 척 하다가 나 먼저 정신 차리고 내려야 되는데 그럼 언제 내리냐? 말씀드렸잖아요. 10일 이동평균이 꺾이면 내려야죠. 그렇게 정해놓으면 들어갈 때도 되게 편하고 나올 때도 편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런 들쭉날쭉 장에서는 자신만의 뭐 제가 꼭 그게 옳다는 것보다는 자신만의 기준점이 없으면 계속 시장에 끌려다요. 그냥 빠지면 빠질 때 뭐 하락할 때 사서 모으시면 이런 이게 뭐예요? 그게 뭐 아무 말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기준점이 없으면 하나마나한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그런 거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라. 우리 왜 기억을 해보면 원전도 그랬잖아요. 원전도 처음에도 와 그러다 원전 뭐 해외 수출도 돈 안 돼 따져보니까 뭐 그렇죠. 그래도 막 했다가 그러면서 원전 관련주도 좁혀지잖아요. 메타버스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주식시장은 항상 겪어 나가는 데기 때문에 특히 올해는 나 그런 건 아니야 그러면 그러면 뭐 전통적인 주식 계속 인생 주식으로 사시는 수밖에 없죠. 하여튼 요즘 많은 분들이 그래 아무래도 좀 계속 올라가니까 좀 들어가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오른 주식 말고 안 오른 주식들로 이제 좀 가는 분들도 있기는 해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반도체. 요새 반도체 지원법 뭐 또 미국 나오면서 이슈가 안 좋잖아요. 안 좋다 하는데 더 안 좋아. 재고도 많은데 적자도 커지는데 또 이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맞나? 아니면 일단 가는 대로 그냥 따라가야 되나? 요 가지고 고민이 많으신데. 그 반도체는 이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GPT 챗봇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반도체 수요가 막 늘어날 거다. 이렇게 해서 뭐 서버 수요가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주식시장은 그런 거를 미리 예측해서 움직이는 게 맞긴 맞아요. 근데 그 움직임이 지속되려면 실제로 그 뒤에 후행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줘야 돼요. 근데 지금 뭐 그 업계에 계신 분들 얘기 되면 서버용도 잘 안 나간대요. 그러니까 재고도 많아지고 그렇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반도체 쪽을 얘기할 때 맨날 얘기했던 게 뭐예요? 선반영. 이거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나쁠 거고 그걸 선반영돼서 지금부터 움직여야 된다. 선반영돼서 움직이려면 조건이 있어요. 돈이 있어야 돼, 시장에. 예? 그렇죠. 시장에 돈이 없고 돈이 빡빡해서 기축 상태인데 누가 지금 그거를 선반영해서 지금부터 사서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삼성전자가 다시 박스권에 갇혔다. 그러니까 위 탑을 63,000원으로 하는 박스권에 다시 들어가 버렸다. 그건 어쩔 수가 없다. 그래도 이제 지금 뭐 K칩스법 뭐 이런 거 지금 얘기되고 뭐 보도 보니까 16일에 뭐 국회 통과한다는데 이거는 이제 뭐 야당도 조금 반대하기는 조금 그럴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그러니까 오히려 뭐 정부 한 15%보다 더 해줘야 뭐 이런 그러니까 얘기 지금 나온다고. 이제 근데 이제 이게 그 대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누가 계산했던데 제가 신문에 보니까 삼성하고 SK는 5년간 9조 2천억을.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건 뭐 대기업의 세금이 셀러리맨보다 싸냐 이런 이제 그런 저항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 반도체 자체가 우리나라로 보면 진짜 국부를 획득하는 중요한 매개체니까. 그렇죠. 우리 패권 전쟁에서도 우리가 목소리 낼 수 있는 하나의 무기.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하기는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시설 투자한 거에 대한 텍스 컷을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세계적인 분위기가 삼성 빼고는 다 감산을 하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미리 이렇게 적용될 수 있을까? 그리고 뭐 계속해서 삼성 같은 경우도 재고율이 뭐 20몇 년 만에 최고다 뭐 이러는데 삼성도 계속 감산 안 하고 갈까? 이건 결국 시간 싸움이에요. 결국 그 우리가 생각하는 반도체의 바닥이 빨리 일어나고 전환되는 게 보여지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왜 우리가 자동차도 이제 똑같은 비슷하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뭐 아시겠지만 현대 기아차가 세계 3위예요, 생산으로. 근데 그 5위 했을 때보다 덜 만들었는데 3위가 됐어요. 그리고 어저께인가 그저께 닛산을 스탠다드 앤 포스에서 정크 수준으로 신용을 내려버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세계 1위가 토요타인데 토요타는 뭐 전기차에서 놓쳤지만 그다음에 2위가 폭스바겐, 3위가 현기차, 그다음에 이제 4위에 들어있는 게 르노하고 닛산하고 미쓰비시 얼라이언스인데 거기다 대고 그래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향후에 경기 침체가 심각하게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아니 전기차 아니야 뭐래도 막 차를 갑자기 막 몇 대씩 사고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차라는 게 이제 뭐 소비자율이 굉장히 퍼니셔하고 내구성인데 그러면 그게 자연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가 지금 힘든 이유도 그런 거죠. 당분간 반도체 어려움은 조금 지속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바랬던 것처럼 반도체가 벌떡 일어나서 다시 이렇게 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그 시장에서 그 테크니컬 어널리시스 하는 기술적 분석에서 그런 시그널을 우리한테 줘야 돼요. 그런 시그널을 주면 맞아요. 근데 그런 시그널이 없이 그냥 내 느낌으로 아 선반영이잖아 이러면서 들어가는 거는 아직은 위험하다. 그렇게 그렇군요. 그럼 하여튼 뭐 우리가 그렇죠. 뭐 공격적이신 그런 분들이야 뭐 그럴 수 있는데 굳이 뭐 리스크를 지금 가져가면서 그리고 볼 필요가 있냐. 삼성전자는 다 갖고 계실 거래요. 지금 그리고 이미 물려 있고 예. 그러니까 물타기를 이제 고민하는 거죠. 아 근데 물 타긴다는 거는 이미 사고를 수습하는 건데 물을 타면 매수단가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올라가야지 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올라갈 기미는 안 보이는데 물부터 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말씀 좀 드려야 되겠는데 제가 요새 이제 개인 투자가들 분들 몇 분을 만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이분들은 뭐냐면 지금 물려 있는 걸 때려갖고 딴 데로 간다 그러면서 물린 걸 먼저 때려요. 근데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새로 갈아탈 애가 확실하게 정해졌을 때 이걸 때려서 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현금 가지고 있다가 그 사이에 가입해버리면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 무슨 손해가 얼마나 하냐는 사실 안 중요해요. 왜냐하면 새롭게 가는 게 빨리 가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지 물 타는 것도 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만 그 제 얘기는 이거죠. 왜 꼭 반도체는 반도체로 물을 타냐 이거죠. 다른 거 빨리 가는 걸 하는 게 그 금액만큼 수익을 낼 수 있는 결국 수익 싸움이지 그 회사 주주 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좀 보시면 시장을 조금 느긋하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K-칩스법 요게 된다고 하면 적자 나는 것만큼 이상으로 또 보전이 되니까 또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으나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 그냥 안 할 수도 없는 해야 되는 가슴 아픈 그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물린 게 이런 반도체주에도 물렸었지만 과거에 이제 카카오에 많이 물렸죠. 이 카카오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요즘 최근에 뭔가 챗GPT가 나오면서 네이버, 카카오 뭐 같이 도입하겠다, 한국형 챗GPT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긴 하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챗GPT 같은 데도 그렇고 카카오, 네이버는 이번에 이제 SM 갖고 싸움이 치열해졌지만 왜 저렇게 싸우겠어요? 결국 카카오 입장에서는 엔터테인먼트도 놓칠 수 없는 거죠. 게임도 그렇죠. 이게 다 한 축이에요. 그래서 그거 중에 하나만 이 인터넷 플랫폼 회사는 그 중에 하나만 제대로 얹혀서 성공하면 끝나는 그런 회사예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공들여 왔기 때문에 SM을 이거는 사생결단 한번 내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어마어마하게 돈을 동원해서 지금 이제 치고받고 있는데 제 생각에 이건 이제 마지막에 주총열어서 이 프락치 콘테스트라고 그러죠. 한 주까지 다 세는 거. 그거 이제 몇 시간 동안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심각하니까. 근데 왜 카카오가 그러냐?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뭐 미국에서도 계속해서 뭐 그 GPT 챗봇이 뭐 오류가 난다, 뭐가 잘못됐다, 뭘 해봤는데 뭐 엉터리 답을 내놓는다, 뭐 이런 거를 이제인데 그거는 그 개발에서의 문제보다는 입력 데이터가 잘못된 거죠. 입력 데이터가 충분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보통 우리가 요새 페이스북 쓰고 뭐 트위터 쓰고 뭐 막 이러죠. 그 국내에서 쓰는 거는 카톡이 유일하죠. 그럼 정말 이런 이제 AI 챗봇이 나왔을 때 우리가 국내 걸 쓸 거냐, 외국 걸 쓸 거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어로 이게 일반 언어 인식이 기초 첫 단계 아니에요. 그걸 그렇죠. 인식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건데 이게 한국말로 또 해서 한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냥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해주고 그걸 챗봇에 넣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안 간 세계인데 그렇죠. K-팝 같은 경우는 굉장히 파괴력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탑재만 시키면 굉장히 가능성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 가지 뭐 메타버스니 여러 가지를 같이 동원시켜서 그래서 그러면 뭐 여기 본 김에 카카오 한 번 더 보죠. 그러면 제가 이제 이 카카오를 이게 주봉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봉을 보면 그러니까 이게 전대적으로 지금 뭐 여기서 이렇게 쭉 이어지는 선을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 요거는 이제 1월 덕이죠. 1월 지금 이렇게 보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11 2평이 자꾸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당분간은 저는 이거는 그냥 박스권을 좀 가야 된다. 적어도 이게 이런 때 11 2평이 우상향하거나 이렇게 11 2평이 우상향하거나 그런 때가 아니면 이거를 지금이 타이밍이다 하고 들어가기엔 좀 문제 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여기 와서 고백했지만 저도 이거 카카오 물려 있어요. 저도 저는 뭐 이제 뭐 얼핏 가까운 금액이지만 그래도 아무튼 물려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그래서 애를 쓴다.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 지금 거의 뭐 반토막 이상 나신 그렇죠. 분들도 많으니까 그럼 지금 이렇게 조정 받을 때 네. 더 빠진다는 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조정 받을 때 조정 끝에 여기 보세요. 조정 끝에 이런 현상이 나올 때 사세요. 어떤 요런 여기 같은 현상이 가급적? 안 나오면 사지 마시라 이거죠. 왜 그러냐면 뭐 먼저 들어가서 기다리는 게 안 돼요. 지금 시장에서는 저걸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보세요. 여기서 그러니까 대응이군요, 결국. 그렇죠. 여기 확인하고 해도 이만큼은 오르는데 그게 낫죠.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잘못해서 들어가고 이렇게 고생하는 것보다 그게 훨씬 낫잖아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시장이 오르면서 이게 좀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해에 그 막 급락과 이 공포 속에서 힘들어하고 진짜 그런 분들 많았거든요. 잠을 자면은 눈물이 흐른다고. 근데 지금은 다들 이제 복구했어, 이제 거의 다 왔어, 뭐 이런 글들이 많아요. 뭐, 오늘 얼마 수익 냈어 이런 분들도 많고. 이럴 때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없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뭐 저는 그런 거죠. 시장이 우선 다르다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복구해서 기쁜 일인데 2020년은 뭐냐면 누가 먼저 빨리 사냐의 싸움이었어요. 네. 누가 어떤 종목을 사면 더 먹고 덜 먹고의 차이였는데 2022년은 내리꽂는 장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올 초부터 외국계 자금들이 이머징 마켓 대상으로 1월 달에 집중적으로 매수하면서 우리 시장도 해가 바뀌면서 올라오기 시작했잖아요. 물론 우리보다 대만을 더 많이 샀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랬단 얘기예요. 이머징 마켓이.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엔 일단락을 한번 했어요. 외국 애들이. 근데 이제 2차로 들어올 거냐 아니냐는 아직 우리가 얘기할 수 없. 그렇죠. 환율하고 다 영향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좀 환율이 다시 이제 튀면서 좀 봐야 되는 입장에 있는 시장 아니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미국 연준의 금리 변동 그 최고치가 어디까지 가느냐의 중요성. 두 번째, 그 높은 포지션을 얼마큼 끌고 갈 거냐. 그리고 그 계속 파월이 얘기하는 엄청난 고통을 감수해야 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거의 경기가 깔딱깔딱 할 때까지 인플레이션 잡아보겠다는 얘기나 똑같은 거니까 그게 실제로 우리한테 미칠 거 아니에요. 근데 1월 달이 괜찮았던 건 뭐냐면 나름 실적이 생각보다 괜찮았잖아요. 근데 과연 4월에도 그럴까? 이제 4월, 7월 이러면서 계속 그럴까? 이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어떨 거다 이렇게 정리하지 마시고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고 불안정한 시장이 올해 내내 계속된다. 그냥 연준이 또 금리 올리는 거 끝나면 뭐 다음 달부터 내릴 거네, 아니 그 다음 달이래, 뭐 어쩌네 이러면서 시장이 뭐 하나 갖고 움직였다 또 떨어졌다 이거를 반복할 거라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유동성은 조금씩 줄어요. 왜냐하면 계속 지금 조이고 있으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첫 번째 2023년 시장의 성격은 어떤 것인가를 정리하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요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용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 네. 이런 거 가지고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신용이 늘어나죠. 제가 유동성이 없어요. 근데 빠른 이슈 순환을 해. 아 이거 들어가서 탁 치고 나오면 먹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신용은 그 고객예탁금 대비 지금 39%가 넘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 상당히 높은 거 아니에요?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럼 불안한 거 아니에요? 그게 다 하락하기 시작하면 그 어마어마하게 갑자기 그러니까 큰 오는 이제 거. 주식시장이라는 게 그런 불안을 안고 가는 거죠. 특히 이제 그 이슈 테마가 빠르게 순환하는 장은 더 그런 성격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상대적으로 또 기관이나 외국인이 주로 공매도 치잖아요. 뭐 개인들도 일부는 하겠지만 공매도 물량도 사상 최고로 지금 걸려 있어요. 동시에. 그러니까 이게 어딘가는 양당 간에 문제를 한번 일으킬 건데 그 시그널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시그널을 이 차트에서 보이면 우리가 그걸 인식할 수 있다. 알아차릴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예측보다 대응을 하는 거죠. 그런 시그널이 나왔을 땐 나는 정한 대로 이렇게 행동한다 하는 거를 딱 원칙을 그냥 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서 시장에 대입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신용을 사서 올리던 뭐 어떻게 해서 뭐 외국인 계좌로 돌려서 올리던 그냥 올리면 되는 거잖아요. 뭐 누가 사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주식을 언제 파냐가 중요하지. 그렇다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예탁금 대비 40%씩 되는 이 신용 잔고 이거는 우리가 지금 여기 너무 크게 불안해하지 말자 이렇게 보면 될까요? 불안 요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불안정한 거죠. 불안 요소지만 그러면 그것 때문에 지금 지뢰 못 간다?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게 빵 터졌을 때 본물 터지듯 우리가 어떻게 캐치하느냐? 시장에 나와요. 그 흔적이. 아까 그 말씀하신 11선. 예, 거기에 딱 걸려요. 그것만 보면서 예. 그 신용장 오히려 그만큼 사람들의 그 매수 심리가 지금 있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시장은 예. 더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슈 순환 돼서는 조금 웃기는 얘기지만 나는 겁나서 그런 거 못해요 하시는 분들은 못하겠지만 이거는 테마는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일찍 내리는 게 아니라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내리는 타임을 언제 잡느냐는 거는 시장이 얘기를 이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변심만 안 하면 돼요. 조금 더 갈 것 같아. 막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내가 처음에 원칙 정했으면 그 원칙대로만 하시면 그러면 아쉽지 않다. 오히려 그런 매매가. 네. 그래서 올해는 그런 시장이라고 인식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측보다 대응을 하는 전략으로 올 시장을 보시는 게 훨씬 편하게 올해 주시장을 좀 여러분들이 돈 버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 가족분들도 지금 우리 당주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그 가지고 있는 주식들을 그렇게 11선하고 비교해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백만개미 한세구 당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